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 세모지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 당연히 현실이라고 느껴지시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무게가 있고 시간은 흐르고 어제와 오늘이 이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현실은 의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전제입니다. 그런데 이 전제를 정면으로 흔드는 가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기본 현실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든 시뮬레이션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른바 시뮬레이션 가설입니다. 이 아이디어가 유명해진 가장 큰 계기는 철학자 닉 보스트롬의 논문이었고, 그 논문은 단순히 우리가 가짜다라고 주장한 게 아니라 꽤 냉정한 확률 논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보스트롬의 논지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째, 문명은 그런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먼저 멸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도달하더라도 윤리적 이유나 자원 문제 때문에 조상 시뮬레이션 같은 걸 거의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만약 충분히 발달한 문명이 그런 시뮬레이션을 아주 많이 만든다면 원본 현실에 있는 존재보다 시뮬레이션 속 존재가 압도적으로 많아집니다. 그 경우 무작위로 한 의식을 골랐을 때 그 의식이 시뮬레이션 안에 있을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주장은 시뮬레이션이 증명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특정한 미래가 가능하다면 확률이 뒤집힌다는 주장입니다. 왜 이런 논리가 설득력을 얻냐 하면 인간이 이미 작은 규모의 시뮬레이션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임 안에서 빛을 계산하고 충돌을 계산하고 날씨를 흉내내고 가상의 인물을 움직이게 합니다. 예전에는 화면이 조잡해서 아무도 현실과 헷갈리지 않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래픽뿐 아니라 행동도 점점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한 보기 좋은 그림이 아니라 규칙이 있는 세계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보면 많은 사람은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 언젠가는 안쪽에 있는 존재가 바깥과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세계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 지점에서 시뮬레이션 가설은 공상과학이 아니라 기술 철학의 문제로 넘어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결국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의식입니다. 그냥 풍경을 만드는 건 어렵지만 상상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존재가 스스로 생각하고 기억하고 고통을 느끼고 자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수준까지 갈 수 있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시뮬레이션 가설은 이 지점에서 엄청난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의식이 꼭 생물학적 뇌에만 묶여있지 않을 수 있다는 전제입니다. 정보 처리 구조가 충분히 복잡하면 의식 비슷한 것이 생겨날 수 있다는 상상 말입니다. 물론 이건 아직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가설이 철학과 과학의 경계에 걸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물리학은 이런 가설과 어떤 접점을 가지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플랑크 길이를 꺼냅니다. 우주는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론 물리에서는 플랑크 길이와 플랑크 시간 같은 스케일이 등장합니다. 플랑크 길이는 코다타 기준 약 1.616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5제곱미터입니다. 엄청나게 작습니다. 이 수치 자체는 실제 물리 상수이고 양자중력 논의에서 중요한 기준점으로 다뤄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플랑크 길이가 존재하니까 우주는 픽셀이다라고 바로 말하면 과장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플랑크 스케일은 우리가 현재 물리 이론을 그대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경계처럼 자주 등장하고 그 아래에서는 지금의 직관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디지털 우주의 확정 증거는 아니고 디지털 구조를 상상하게 만드는 하나의 계기 정도입니다. 양자역학도 자주 언급됩니다. 입자는 관측되기 전까지 여러 가능성의 중첩으로 기술되고 측정과 함께 특정 상태로 나타난다고 설명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실이 관측될 때만 렌더링되는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게임에서 플레이어가 보는 장면만 계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선을 지켜야 합니다. 양자역학의 측정 문제는 실제로 깊은 철학적 문제지만 그것이 곧바로 우리는 컴퓨터 세계다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측정 문제는 관측과 상태 확정이 이론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문제이고, 시뮬레이션 가설은 그걸 가져와 하나의 비유 또는 해석 프레임으로 쓰는 겁니다. 둘은 연결될 수는 있어도 같은 말은 아닙니다. 이 구분은 꼭 해둬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 비유가 자꾸 살아남는 이유는 우리의 현실이 생각보다 너무 정교하게 맞아떨어진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빛의 속도, 전자기 상호작용, 중력 상수 같은 물리 상수들은 아주 조금만 달라도 지금 같은 우주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논의가 자주 등장합니다. 별이 형성되지 않거나 원자가 안정하지 않거나 복잡한 구조가 생기지 못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런 상수들을 보며 누군가 설정값을 넣은 것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물론 주류 물리학은 이를 곧바로 설계나 시뮬레이션의 증거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직관이 왜 사람들을 시뮬레이션 가설로 끌어당기는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교함은 종종 의도를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축은 정보 이론입니다. 현대 물리학과 우주론에서는 우주를 단순한 물질 덩어리가 아니라 정보가 저장되고 변환되는 구조로 보는 시각이 강해졌습니다. 특히 블랙홀 관련 논의는 정보가 사라지느냐 남느냐를 두고 물리학 전체를 흔들 정도로 중요한 주제가 됐습니다. 현실을 정보로 본다는 말은 곧 현실을 계산 가능한 대상으로 본다는 뜻과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컴퓨터를 떠올립니다. 물론 정보라고 해서 무조건 컴퓨터 시뮬레이션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은 정보 구조다 라는 관점은 시뮬레이션 가설과 잘 붙습니다. 현실이 계산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 계산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누가 돌리는가? 왜 이런 규칙인가? 같은 질문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통 가장 많이 나오는 반박은 이겁니다. 그럼 증명할 수 있냐?
지금까지의 정직한 답은 거의 아직은 어렵다입니다. 오히려 많은 비판자들은 그 점 때문에 이 가설을 과학보다 철학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검증 가능성이 약하면 아무리 멋진 이야기여도 실험과 예측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과학의 핵심 방식과 거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이언티픽 어메리컨에서도 이런 취지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시뮬레이션 가설은 흥미롭지만 객관적으로 테스트할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과학적 질문으로 다루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이건 꽤 중요한 반론입니다. 왜냐하면 시뮬레이션 가설은 매력적일수록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만약 우주가 격자 비슷한 구조를 가진 시뮬레이션이라면 아주 높은 에너지에서 미세한 방향성 왜곡이나 계산 흔적이 관측될 수도 있다고 상상합니다. 다만 아직 확정적으로 잡힌 건 없습니다. 테스트 아이디어는 존재하지만 결정적 결과는 없는 상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시뮬레이션 가설은 검증된 과학이론이 아니라 기술과 철학과 일부 물리적 직관이 만나는 아주 도발적인 가설이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가설이 사람을 오래 붙잡는 더 큰 이유는 과학보다 심리 쪽에 있습니다. 이 가설은 인간의 가장 오래된 질문을 건드립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는 세계는 정말 진짜인가? 이 질문은 데카르트의 악마 가설, 장자의 호전몽, 꿈과 현실의 경계 같은 오래된 철학 질문들과 연결됩니다. 시뮬레이션 가설은 그 오래된 질문을 현대 기술 언어로 다시 말한 버전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악마가 속였고 지금은 슈퍼컴퓨터가 돌린다고 바뀐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가설은 새롭지만 동시에 아주 오래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한 가지 오해를 정리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있다 해도 그게 곧 지금 사는 삶이 가짜라서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안쪽에서 경험하는 감정, 선택, 고통, 관계는 여전히 실제 경험입니다. 게임 속 캐릭터 비유를 들면 자꾸 가볍게 느껴지지만 가설 안에서의 의식은 그냥 장난감이 아니라 진짜로 느끼고 생각하는 존재로 상정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가설은 허무주의보다 오히려 형이상하게 가깝습니다. 세계의 재료가 무엇이냐를 묻는 것이지 세계의 의미를 자동으로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 지점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설을 듣고 즉시 그럼 다 가짜네라고 반응하는데 철학적으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흥미로운 질문은 이겁니다. 만약 우리가 진짜 시뮬레이션 안에 있다면 바깥 세계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를 돌리는 이유는 뭘까요? 역사 재현일까요? 실험일까요? 오락일까요? 교육일까요? 보스트롬이 말한 표현 중 하나는 조상 시뮬레이션입니다. 과거의 문명, 진화 과정, 사회 변화를 재현해보는 시뮬레이션 말입니다. 이 설명은 이상할 정도로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섬뜩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설 안에서 우리는 목적을 가진 프로그램의 일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가설 안의 상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상이 가능한 이유 자체가 시뮬레이션 가설이 단순한 한 줄짜리 농담이 아니라 꽤 조직적인 사고 실험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완전히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가설은 인간이 자기 기술을 우주 전체에 투사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 인간은 가장 강력한 기술 비유로 세계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기계가 시대의 상징일 때는 우주를 시계에 비유했고 컴퓨터가 시대의 상징이 되자 현실을 시뮬레이션에 비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주가 컴퓨터 같다는 말은 실제 물리적 진실이라기보다 우리 시대의 상상력 구조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반론도 꽤 강합니다. 왜냐하면 시뮬레이션 가설의 매력이 너무 현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컴퓨터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우주도 계산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 가설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직 확실하게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이상할 정도로 많은 직관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기술 발전, 물리상수의 정교함, 양자역학의 측정 문제, 정보 이론, 존재 확률 계산 각각만 보면 서로 다른 분야인데 시뮬레이션 가설은 그 조각들을 한자리에 모아버립니다. 그래서 논쟁이 끝나지 않는 겁니다. 이 가설은 답을 주는 이론이라기보다 현실을 다르게 보게 만드는 렌즈에 가깝습니다. 한번 받아들이고 나면 평범한 것도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물리법칙은 이렇게 정확한지, 왜 관측이 중요한지, 왜 우주를 정보로 설명하려 하는지, 왜 현실이라는 말을 당연하게 믿는지 같은 질문이 연쇄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가장 정확한 정리는 이렇습니다. 시뮬레이션 가설은 증명된 사실이 아니다. 그렇다고 단순한 농담도 아니다. 철학적으로는 강력한 사고 실험이고 과학적으로는 아직 검증력이 약한 가설이다. 하지만 그 가설을 진지하게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현실 그 자체를 다시 묻게 된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내가 느끼는 이 모든 경험은 무엇의 결과인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누구도 완전히 끝낸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시뮬레이션 가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